자, 안 풀린 문제 있어? 안 풀린 거 없어? 진짜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니네가 이 정도는 아닌데. 나연아 있으면 얘기해. 저는 진짜 씨발 개찐따짓 거리 하고 자빠졌네. 얘들아 봐봐. 아 모르면 그냥 물어봐. 왜 자꾸 넘어가. 그러니까 계속 모르는 거 아니야. 자 몇 번? 어? 몇 번? 5번. 5번? 8.5번? 네. 매를 맞아야 돼. 자 그럼 8.5번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어? 7번이요. 7번 봐봐. 8.5번은 얘들아 등신 아니야. 자 일단 문제가 무슨 문제야? 등차 수열. 그럼 우리 뭐뭐 알아야 돼? 일반항 뭐 하려면? 초항 공차. 그래서 초항은 얼마라고? 4라고 일단 문제 다 깠고 얘가 지금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3 마이너스 A4 이거잖아. 맞아? 이게 지금 28이라고 할 때 자 문제가 물어본 거는 n이 무한대라고 할 때 n분의 an 이렇게 써놨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그럼 어쨌든 내가 이 문제 답을 내려면 얘들아 an을 알아야 돼. 근데 an이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요. 등차 수열이니까 초항이 상관 알았으면 이제 공차를 여기로 구해라 이거잖아. 네. 그럼 나는 여기는 얘가 지금 A3 빼기 A2인 거지? 네. 뭐야? D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역시 D잖아. 근데 A1이 4니까 얘는 2D가 얼마야? 24가네? 4가 넘어가서 지워지니까 그럼 얘랑 지워지면 공차는 얼마야? 12지. 그럼 여기는 요 새끼의 일반항 AN은 자 초항이 4고 공차가 12니까 등차수열 n에 관한 몇 차씩? 1차씩. n 앞에 있는 개수가 누구? 공차니까 12n. 맞아? 네. 그럼 1에서 4가 나와야 마이너스 8 이렇게 세면 되잖아. 그럼 여기 AN에 들어갈 놈이 누구야? 12n에 마이너스 8이고.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이건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아니지. 잘 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1차 어디로 수렴? 개수비인 12로 수렴. 봐봐. 그럼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의 지금 풀이가 이거야. 많이 얘들아?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끊잖아. 그럼 여기는 이만큼이 수열이고 여기가 극한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봐봐. 이걸 다 구했는데 여기서 답을 못 냈어. 그럼 극한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보통은 여길 모른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 너네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야? 그럼 우리는 수열을 공부해야 돼? 극한을 공부해야 돼? 수열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니네가 좀 명확하게 끊어야 돼. 어디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내가 정확히 어디가 부족한 건지 끊어서 그 연습을 해야 돼. 내 말 알겠어? 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 몇 번? 7번. 자, 7번은 매를 맞아야 돼. 왜냐면 8번 7번은 뭐 여러 가지 난잡한 잡기술들이 난무하는 문제 아니야. 맞냐? 네. 이건데 지금 문제가 물어본 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래? sn분의 n 곱하기 an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sn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지. 네. 그럼 이 문제 누굴 구해야 돼? A에. 그러면 봐봐. sn을 주고 an을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문제야? sn과 an과의 관계.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가장 스탠다드하게 풀면 원래 sn과 an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뭐라 그랬지? 초항 간의 관계야. 근데 여기는 얘는 어차피 무한대로 갈 거니까 굳이 우리가 초항 체크는 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가면서 문제를 풀라고. 그럼 얘가 얘기한 건 n-를 집어넣으면 얘는 2n 제곱에 맞냐? 마이너스 4n 플러스 바로 정리한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괜찮아? 그래서 내가 변변을 뭐 해주면? 해주면 일단 바로 보이는 게 자 여기는 2n 지워지고 마이너스 n 지워져. 그러냐? 그럼 얘는 사실 이게 4n으로 바뀌고 여기는 an이고 맞아?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인데 문제 좀 풀다 보면은 사실 마이너스 3은 관심이 없어. 우리 어차피 극한만 보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누가 중요한 거야? 얘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는 문제 마무리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어떻게 돼? 분모는 sn이니까 2n제곱 마이너스 n이고 그치? 분자는 여기다 n을 곱하니까 4n제곱 마이너스 3 이거 아니야? 그럼 이 안에 우리가 뭐 n으로 지울 수도 있지만 굳이 지울 필요 없지. 원래 극한의 계산 있잖아. 대충 하는 거야. 듬성듬성. 그러니까 이런 거 뒤쪽에 있는 찌그레기들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럼 얘는 2분의 4니까 극한값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마무리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얘기하는 극한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계산을 너무 막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어. 빨리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단 수열 쪽에 일반항을 구하는 거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원 시간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그럼 수원 시간은 좀 딥하게 정리를 하는 거고 지금은 어차피 기본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기본만 한번 미리 정리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알겠어?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가 그럼 뭐야? 일반항이 좀 가볍게 오픈된 거지. 근데 이런 애들이 이제 추론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어떻게 돼? 어려워진다는 건데
추론의 종류는 두 종류야. 자가. 지금부터 진짜 중요해.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보통 몇 점짜리로 나오는 거야? 4점짜리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론은 크게 종류가 두 가지 아닌가? 첫 번째가 뭐야? 우리가 발견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해서 직접 발로 뛰는 거지. 항을 하나, 두 개, 세 개 구해서 규칙을 발견하는. 뭐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에서 뭐다? 도형이 끼어나오는 문제가 있어. 근데 봐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도형은 특히나 그래. 이게 교육청에서는 안 먹힐 수도 있으나 평가원에서는 거의 100%야. 무슨 도형이라 그랬지 내가? 그래서 반드시 이과는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도형을 한 번쯤 뭐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뭐 원도 그렇고 평면 도형도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봐. 우리 유튜브 가면은 그 기초 강의 있어. 거기 보면 내가 도형을 정리해놓은 강의도 있거든? 그럼 그거를 한 번쯤은 제대로 체크해놓고 그 안에는 공식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내 말 알겠어? 네. 그래서 일단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어디 10번? 10쪽? 10쪽에는 이쪽 애들이 이제 추론인 거야. 그럼 이게 다음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얘들아. 뭐로 나올 수도 있어. 얘가 등비수열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보면은 책에 나와 있는 그냥 이거 워밍업이야. 기본 3번. 이게 이제 발견적 추론의 대표적인 형태야. 그리고 이게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 발전 9번처럼 바뀌어. 그래서 발전 3번, 9번. 그리고 기본 4번. 됐다. 미안. 기본 4번 말고 발전 11번을 풀어보자. 그럼 이게 도형을 이용하는 문제야. 그리고 지금 세 문제를 지금 바로 풀어봐야 되나. 사실은 지금 풀면서 들어. 극한은 막 대놓고 개념이 어렵진 않아. 맞냐, 승원아? 아니, 이쪽 문제를 정말로 열심히 잘 준비해놔야 돼. 특히 수요일 파트를. 알겠어? 자, 보자, 얘들아. 자, 안 풀린 문제가 뭐야? 11번. 어? 9번? 또? 11번? 뭐야? 다잖아, 그러면. 내가 세 문제 풀려고 하지 않았나? 네. 그래. 웃겨. 세 문제 기본 4는, 뭐야, 기본 몇 번이야? 기본 3은 어제 밑에 해설이 있으니까 뭐 그거 보고 대충 비벼였겠지 뭐. 근데 발전 9번하고 11번? 자, 여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라 추론은, 그러니까 이게, 추론을 많이 해본 사람이 결국 추론을 잘하는 거고, 도형 문제도 도형을 많이 본 사람이 도형이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경험이 90%인 단원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쪽은 절대 안 좋아져. 관련 문제 많이 풀어보고 자꾸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좋아지는 거 본인이 느껴. 근데 여기는 지금 발전 9번은, 물론 이 문제는 얘들아 딱 봤을 때, 필이 딱 오잖아. 이 한 변에 몇 칸이야? 그러면 총 4개 변이니까 8칸이지. 근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n분의 a의 3n 빼기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이거 너네가 몇 번 하다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얘는 결국에는 a3를 구하는 순간 아 얘는 이거구나라는 느낌 빡 와. 언더스탠?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뭐 파견하는 나머지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직접 추론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답을 내는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언제나 주제가 얘랑 똑같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는 그냥 성심성의껏 봐봐. 문제 보면은 몇 번이야? 발전 9번이야. 그럼 발전 9번은 일단 니네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정사각형 하나 줬나? 그 정사각형 하나 주고 여기다가 뭐 했어? 여기다 삼각형 하나 이렇게 딱 박아놨어. 이런 삼각형 하나 박아놨고 이 정사각형이래. 맞지? 그래서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뭐야? 얘가 ABC인데 여기는 요 새끼를 이 사각형을 n바퀴 돌려서 여기는 요 놈이 뭐야? BC가 다시 밑바닥으로 닿는 횟수를 세달라 이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정의가 어렵지 않잖아. 그럼 이거는 이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단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게 뭐냐면 추론은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n분의 뭐야? a에 이렇게 써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니네 어떤 생각해? 아 an을 구해서 3n-1을 집어넣어야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맞아? 그런데 이 문제가 an을 구하기가 어때? 정확히 얘기하면 an을 구하는 게 불가능하거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문제가 물어본 얘를 직시하라는 얘기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추론의 기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제가 물어본 내용을 그대로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걔는 내가 생각을 한다시피 이거 있잖아. 약간의 왜곡이 보통 수학 문제 풀 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는 한 번도 an을 물어본 적이 없어. a의 3n-2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어떻게 해? an을 구한 다음에 n자리에 3n-1을 넣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잠깐 내가 an을 구하려고 하니까 이게 엉키는 거야. 왜냐면 지금 제시된 이 삼각형 돌리기 이 문제는 있잖아. 규칙이 없나? 규칙이 있어. 근데 얘가 일괄적이지 않고 패턴이 끊어지다 보니까 일반항을 못 구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열에서 일반항을 구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패턴이 유지가 돼줘야 되거든. 그래야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 패턴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해서 규칙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처음에 문제가 너무 친절하게 A의 원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얘를 한 바퀴 돌리면 야 변이 몇 개니까? 세 개잖아 삼각형이니까. 아 미친 또라이들. 그럼 얘는 지금 하나 둘 뭐야? 여기서 한번 닿지? 친절하게 그림 위에다가 써놨잖아. 그 다음에 하나 둘 해서 여기다 한번 닿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야. 하나 둘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우리가 한 바퀴 돌린다는 것은 여기로 돌려서 여기로 와야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A1은 얼마다? 이거잖아. 그리고 내가 의태가 이런 문제 볼 때 무조건 추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추론이라고 판단했다면 A 두 번째랑 세 번째랑 구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나름대로 봐. 그나마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지? 누적이잖아. 그러니까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리고 또 돌리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는 누적이잖아. 그럼 우리는 처음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다시 왜 이렇게 어려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하고 끝냈지. 그 다음에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거 뭐지? 얘는 미적 수업을 1년 만에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바퀴 돌렸을 때 여기서 두 번에 끝났잖아. 그럼 얘는 다시 어떻게 돼? 하나 둘 셋이가 세 번 됐지? 하나 둘 셋이가 네 번 됐지? 하나 둘 셋이가 다섯 번 되고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A2는 얼마야? 5가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 문제는 A3에서 이미 게임 끝난다고 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거야 얘들아. 여기서 끝났잖아. 여기가 다섯 번째였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끝났지? 근데 그 얘가 한 바퀴 더 돌리면 뭐가 되는 거야? 세 번 돌리는 거니까 다시 하나 둘 셋 여섯이 되고 하나 둘 셋 일곱이 되고 하나 둘 셋 여기 와서 여덟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내가 이 세 번째가 여덟이잖아 얘들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야? 세 바퀴 돌리면 다시 이게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여덟 개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센스가 좋은 애들은 그럼 여기는 얘는 결국에는 뭐야 3으로는 나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만 얘는 눈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뭘 구할 수 있어? A4를 구할 수 있는데 A4면 잘 들어 몇 번 돌았어? 네 바퀴 돈 거야? 그럼 세 바퀴 돌아서 다시 얘가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여기서 한 바퀴 더 돌리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더한 거야 결국. 언더스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10이 되고 그럼 A의 5는 어떻게 돼? 두 바퀴 돌린 거니까 얘는 13 되지 않겠냐? 그럼 A의 6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 바퀴만 잘 돌려놓으면 그 다음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는 직접 셀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얘는 몇이 돼? 16이 될 거야. 그리고 A의 7바퀴 돌면 얘는 뭐야? 1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봐.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짜증나는 게 뭐야? 규칙이 없진 않아. 근데 이게 증가가 2, 3, 3이거든. 몇이라고? 2, 3, 3. 그러면 2, 3, 3이다 보니까 짜증나는 게 뭐야? 일반적인 규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반항을 못 구해. 근데 니네가 자꾸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뻘짓을 하는데 이 문제는 단 한 번도 뭐야? 일반항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A의 3n-2번째 항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 A의 3n-2번째 항만 보라고 이럴 때는. 그럼 A의 3n-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지? 그럼 이 안에 1을 집어넣으면 얘야. 이 안에 3을 집어넣으면 얘 아닌가? 그럼 보이잖아. 총항이 얼마? 2. 공차가 얼마? 이렇게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일반항을 구해서 3n-1을 넣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는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항이 바로 안 보이면 문제 자체만 물어본 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잘 살려놔야 돼. 알겠어? 그럼 얘는 어쨌든 간에 그럼 요 새끼는 결국 n번째 항이 뭐야? 8n으로 출발하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얼마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뭐야? 결국 그래서 부가값이 이렇게 나와서 내가 아까 이런 말 했어. 우리가 수열의 칸 풀 때는 있잖아. 봐봐. 문제를 조금 그래도 대충 풀어도 돼.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열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디테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왜 문제 풀다 보면은 항수가 n개인가 n-개 뭐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잖아. 문제 풀 때. 근데 수열의 칸은 상관없어. 이게 n이든 n-1든 n+1든 전혀 상관없잖아. 왜? 어차피 얘는 n을 무한대로 보낼 거니까 이 안에 축 까놓고 얘기해서 an이 들어가든 a n+1이 들어가든 a n-1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답은 다 똑같이 나오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열의 극한 파트가 문제 풀기 어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 요게 뭐야? 대표적인 추론 문제야.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에 대한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발전 11번으로 가보면 이 발전 11번이 이제 무슨 문제야? 그치, 이게 내가 봤을 때 중학 도형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방지하고 싶은 거야. 내가 만약에 우리가 올 수능에 지금 너네가 고3 올라가니까 수능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3학년 1학기 내신도 매우 중요하지만 수능 준비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수능 준비할 때 가장 베스트적인 방식이 뭘까? 뭘 것 같아? 내가 외워야 할 것들을 일단 최소화시켜서 그걸 정확히 분류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면 아저씨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보잖아. 그럼 이제 너네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아? 시간이야.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말 분명히 나온다고.
그러면 막 애들 와서 나한테 난 정말 난 그런 대답을 그 질문을 물어볼 때 난 되게 좀 황당해.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 뭐냐면 첫 번째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산 실수 씨발 내가 하는 거냐? 그 계산 실수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어 내가? 내가 못 줄여줘. 그리고 그건 아무도 못 줄여줘.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근데 계산 실수가 많으면 이렇게 하면 공부해봐. 이게 이러면 줄 거야. 이게 다 개구라 뻥이야 씨발. 아 니네가 하는 계산 실수를 누가 줄여줄 수 있겠어. 단 계산 실수를 하는 원인에 대해서 난 보통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일단 계산 실수. 두 번째가 뭐냐면 시간이 부족하대. 그럼 누가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어떤 미친놈이. 못 줄여줘야 돼. 그런 거 다 개구라야. 선생님들이 막 그래. 계산, 우리 이름이 용어구나. 우리 승관이 계산 실수가 많아? 그러면 계산 실수를 줄이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시간이 부족해? 그럼 시간을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런단 말이야. 그거 다 뻥이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야. 시간이 부족하다. 왜 시간이 부족할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지. 공부를 안 하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나 그냥 꺼지라 그래.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식 하나 떠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그걸 제외하고 시간이 왜 오래 걸릴 것 같아? 말해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시간이 부족한 이유. 왜일 것 같냐? 왜일 것 같아? 우리 193, 5, 7, 9? 190. 끝? 자, 봐봐. 그러면 시간이 왜 부족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문제 판단이야. 그러니까 막 야, 그러면 막 졸라 빨리 풀어보세요. 막 씹어. 그럼 시간이 줄어들어? 근데 빨라야 5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거랑 똑같은 거야. 왜? 아버지 운전하실 때 옆에서 보면은 뭐 아버지들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간혹가다 이게 뭐 앞에서 이렇게 막 갈 때 있잖아. 졸라 막 윙 하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고속도로 같은 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슨 레이서야.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윙 하면서 확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20분 정도 지나서 보면 내 옆에 와 있어. 그 사람들. 졸라 웃겨. 그래서 나온 말이 뭐야? 빨라야 5분이란 말이 나온 거야. 그럼 내가 펜대를 아무리 빨리 굴려서 문제를 푼다 해도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3분? 정말 많이 줄이면 3분. 5분? 이 정도. 근데 3분과 5분을 줄이면 펜대를 빨리 쓰는 게 아니라 암산을 해야 되잖아. 그래야 일단 계산이 줄어들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문제의 판단을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물론 그 판단이 바로 되지 않은 문제들도 꽤 되지. 한 5문제 될 거야. 나머지 문제는 딱 보면 이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 연습을 해야 돼.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것도 뭐냐면 지금 우리가 푸는 몇 번은? 8전 11번은 물론 이 문제를 뭘로 풀어도 괜찮아 얘들아? 접선의 방식으로 풀어도 돼. 그래서 답이 나와 안 나와? 왜냐면 문제가 물어본 게 PQ의 길이잖아. 맞아? 네. 그럼 우리는 접선을 구해서 XY 좌표를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답은 나오지 않을까? 네. 맞지? 근데 그러려면 여기에 원의 방정식 접점을 줄 때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 줄 때 접선의 방정식, x, y 좌표, 두 점 사이 거리. 뭐 이런 식들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니네가 착각을 해. 무슨 착각? 자 말해봐. 무슨 착각? 진짜 이런 문제를 풀려면 내가 수원을 잘해야 되는구나. 아니 수상을 잘해야 되는구나. 해서 수상을 또 졸라 공부해요. 원을 막 씨발 한 달 동안 공부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도형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게 원하고 직선으로 나왔잖아. 근데 원하고 직선이 아니라 딴 걸로 나왔어. 그럼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뭐야? 또 공부해야 돼. 근데 실제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냐면 수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수상화의 내용은 전체 내용의 30%밖에 안 돼. 30%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수능 볼 때 아무 지장이 없어. 단 중학도형을 더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봐봐. 원이 있어. 맞아?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누구야? P. 여기가 누구야? Q.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요 길이를 구하라고 그런 거야.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걸 L이라고 할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게 리미트. 맞다. 오늘 몇 시이지? 4일. 자,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얘는 2n 제곱분의 L 이걸 물어봤어. 맞니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거는 물론 이 반지름이 얼마니까? L이니까 원방을 찾아서 이 기울기 얼마래? N이라고 그랬지? 그럼 우리는 기울기에 대해 접선을 찾아서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류의 문제들은 대부분이 다 중학도형이야. 다시 대부분이 뭐라고? 다 중학도형. 근데 그 중학도형도 그럼 내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을 다 알아야 되냐? 그거 아니고 선생님이 정리해놓고 내용만 알면 돼. 그러니까 난 이럴 거야. 그 선생님 아까 기초 강의 있다 그랬잖아. 강의를 다 안 들어도 괜찮아 얘들아.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난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좋아 그러면 강의를 듣고 그래 난 약간 자기도가 된다. 그럼 그 프린트만 받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만 외워놓으면 되잖아.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적방으로 문제 풀어도 물론 되지만 이 문제의 의도는 뭐냐면 이게 지금 원의 중심이잖아. 이게 접점이잖아.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접선 방식 이게 아니라 중학교 때 내가 배운 내용은 뭐야? 원과 접선이 있으면 내가 접점을 이었을 때 얘는 뭐냐?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요것도 수직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주된 포인트는 뭐야? 바로 소공식을 쓰라는 얘기야. 그럼 기울기는 도대체 뭡니까? 기울기는 줄 수밖에 없는 게야.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기울기라는 게 뭐야? 뭐 기울어진 정도 이러면 싸대기 한 대 때려버릴 거야. 기울기가 뭐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니까 내가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야? 몰라. 그래서 이때 여기를 a라고 한다 이거야. 괜찮아?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n이라는 거는 이게 a면 이 길이는 뭐가 돼? an이다 이 얘기지. 그래서 얘분의 얘가 그래야 n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 정리가 보여야지.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건데.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우리는 이때 제곱제곱이니까 얘는 전체 루트에 a제곱 플러스 a제곱 n제곱이지? 그럼 내가 이걸 a제곱으로 묶으면 a는 밖으로 나올 것이고 맞아? 이 안에 n제곱 플러스 1이 들어가는 거야. 괜찮지? 그럼 이게 ln인 거야. 그럼 난 누굴 구해야 돼? PQ. a를 구해야지. PQ는 이거니까 a만 구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 그럼 이게 수직이가 왜 중요합니까? 이원의 반지름이 n이지? 그럼 여기가 n이라는 얘기야. 언더스탠? 그럼 뭐 보여? 얘 곱하기 얘가 얘 곱하기 얘다 이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얘랑 얘를 곱하면 a, n, 루트의 얼마야? 이거고 맞아?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a 제곱 이거잖아. 그럼 일단 a는 길이니까 0 될 수 없을 것이고 맞니? 그럼 지울 수 있어. n도 지워지지? 그럼 답에 넣는 게 a. 우변은 요거니까 오케이. a도 루트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예전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 풀이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있잖아. 막 박수도 받고 그랬어 수업 시간에. 애들이 없고. 지금은 뭐 싫어. 원래 저렇게 풀어보지 뭐. 짜증나. 그래서 얘는 그럼 여기는 요 놈이 지금 이제 얘랑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ln이 누구야? n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해? 수렴 발산. 수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 풀면서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 게 뭐야? 없어.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기울기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때 배웠어 안 배웠어? 그리고 여기가 수직이 되고 이 반지름 배웠어 안 배웠어? 다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도형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도형의 식을 내가 얼마나 다루냐가 포인트야.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만 이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중학 도형을 굳이 정리 안 시켜. 근데 이 미적 전역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도형이 일단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의심해? 내가 중학교 때 뭘 배웠지부터 의심하고 출발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10분 쉬었다가 몇 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는 다항식만 풀었잖아 지금. 어디도 나올 수 있다. 등비수열도 당연히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일단 16쪽에 발전 15번 표시하세요. 16쪽에 발전 15번 그리고 21쪽에 발전 5번 그리고 22쪽에 발전 6번을 풀어볼까? 미안 6번 말고 7번을 풀자 얘들아. 그거를 45분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